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 김누리 12.3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열흘은 절망과 희망, 환멸과 환희의 변곡점을 수없이 오간 나날이었다. 반세기 전 사라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의 악령을 한밤중에 모여든 용감한 시민들이 막아냈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의 괴이한 행동에 경악하면서도 여의도 거리의 활력과 열기, 풍자와 해학의 진한 감동을 맛보았다. 이제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내년 초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명백백한 내란 범죄에 대해 다른 판결 가능성은 없다. 남은 것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뿐이다. 쿠데타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질긴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수명을 다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정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의원 대다수가 내란 수괴의 탄핵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스스로 내란죄의 공범이 되었다. 스스로 기회주의적 수구 정당, 반민주적 파쇼 정당임을 고백했다.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정당의 피가 연면이 흐르고 있음을 자인했다. 수구보수 국민의힘이 괴멸했으니 자유주의 보수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 민주당의 독주 시대가 열렸다. 이제 민주당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대로 좋은 보수가 되는 것이다. 진보를 가장하지 말고 보수다운 보수가 됨으로써 다시는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파멸한 수구를 정치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합리적인 진보가 등장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난 80년간 한국 정치를 왜곡해온 수구보수 과도지배 체제를 끝장내고 진정한 보수진보 대결 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윤석열의 시대가 끝났다고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우리의 낡은 제도, 관행, 의식, 규범이 문제다.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이자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이고 권위주의의 화신이자 능력주의 경쟁교육의 산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능력주의 경쟁교육을 개혁하지 않는 한 괴물 윤석열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구질서, 이 양시행내짐을 타파해야 한다. 2025년은 해방 8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내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낡은 대한민국을 혁파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수구보수 과도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막아온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로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하고 냉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한반도의 국제질서도 재편해야 한다. 또한 권위주의 문화는 민주주의 문화로, 능력주의 교육은 존엄주의 교육으로 바꿔내야 한다. 그리하여 명실상부 성숙한 민주국가, 선진적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한다. 어떻게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질적 변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배웠다.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 나는 이 국가대개혁 범국민 시국회의 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학계, 교육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계, 법조계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제7공화국의 청사진을 설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하거나 주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국민이 건네준 압도적 권력에도 불구하고, 즉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개혁을 거의 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수구에만 트라우마가 된 것이 아니다. 수구 보수에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면 자유주의 보수와 진보엔 문재인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참으로 놀라운 점은 광장을 뒤흔드는 역동적인 국민주권의 에너지이다. 김대중을 살리고 노무현을 세운 바로 그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 윤석열을 몰아냈다. 이 광장의 활력과 열기를 체제 전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폭발적인 국민주권의 에너지를 모아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지속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 극우 유튜브 알코올 어퍼컷에게 떠나야 조현호. 지도자, 위기일수록 사실만 봐야 정진석 필요 이상 유튜브 의존 안 해. 이도은 듄, 특정 세력 유도 발언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퍼컷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대화 내용을 두고 지도자는 위기일수록 사실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와 알코올, 어퍼컷의 세계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필요 이상 유튜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도훈 홍보수석은 특정 세력에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 언급을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2일자 김민아 칼럼 윤 대통령,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자신이 윤 대통령의 마음은 안녕하신가 하고 묻고 싶다면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서 들었다는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을 접하고 든 생각이라고 썼다. 김 칼럼니스트는 뒤기에 맞닥뜨리면 도피처를 찾고 황당한 음모론에 기대고 싶어지기도 한다며 지도자는 그래선 안 된다. 위기일수록 사실만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지도자의 필수 덕목지라며 이런 용기가 없으면 고위공직은커녕 사기업 간부 구실도 해내기 어렵다. 대통령이 음모론에 경도됐다면 그 위험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라고 쓴소리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참모들이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욕먹겠다 하며 의원들의 술잔을 채워주고 어퍼컷도 날렸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은 일종의 가상세계 속에 사는 것 같며 이것이 총선 이후 가장 논란 장면이라고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술잔 돌리기도 어퍼컷 세리머니도 가상세계에서 찾아낸 지푸라기요 도피처일 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과 정권을 둘러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를 두고 김 칼럼니스트는 20%대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 이 고착화하고 있으며 특히 18에서 49세 지지율의 경우 11에서 12%에 불과하다면서 청장년 10명 중 9명은 윤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와 알코올과 어퍼컷의 세계를 떠나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시민이 안전해진다고 주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당장 김 전 의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하게 밝히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럼 김 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두 분께서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언사를 나누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들었다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으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제안하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대변인실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창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판한 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탄핵 이후 과제는 권력 집중, 중앙 집중 해체부터 황대권. 정치개혁의 첫 단추, 개헌 통한 권력구조 변화. 핵심은 최고 권력자의 비상식적 행위 원천 봉쇄. 독립공화국에 준하는 지역자치가 돌파구. 지방 인재를 키워내고 지역에 뿌리박게 하는 법. 기본소득 보장, 마을 공동체, 지역 생태계 강화. 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 야생초 편지 작가.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전국은 거의 내전 상태로 돌입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현수막 경쟁이다. 사람 숫자에만 밀리지 자금은 결코 밀리지 않는 자칭 대국 보수 세력은 전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과 사이버상의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바야흐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으로 저지했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 집단은 거대한 물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 애를 쓰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는 없어도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국가가 하루하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 재판관이라 해도 내전 상황의 지속을 원치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탄핵 이후의 정국이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 먼저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대선 전까지 정치 구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전국의 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가 차지하리란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쥔 이후 국힘당과 보수 세력은 또 한 번 당명을 갈고 회처 모여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촛불 시민 세력인데 이들이 민주당과 협력하여 어떠한 정치개혁을 이루어낼지가 관심사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년 12월 17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년 12월 17일 정치개혁의 첫 단추 개헌 통한 권력구조 변화.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이다. 첫째가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켜야 한다. 전 국민을 동원하여 경제개발을 하던 시절에 강화된 대통령의 권한을 경제성장 이후 시기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인 계엄령 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능력도 안 되는 윤석열은 어처구니없게도 2번이나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를 꿈꾸었던 것 같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군대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